블랙하우스의 김종득 기자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숙문대라고 불리는 월성연구센터가 최근에 개관을 했다는 소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월성 지금 계속 지금 발굴 중인데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반월성 그리고 했던 지금 월성이라 그러는 그곳, 신라와 왕궁이 있었던 그곳, 지금 발굴 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출토된 유물을 전시 연구하는 시설, 이게 숙문대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난 12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 전시 시설 또 사무동, 목재 수장고 이렇게 세 개의 큰 건물로 구성이 되는데요. 2년 전에 2021년 3월 달에 바로 교촌 한옥마을 입구 쪽입니다. 황남동 행정구역상원의 황남동입니다만 15,000평방미터의 부지에 국비 105억 원, 도비 12 합쳐서 45억, 이렇게 총 150억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동은 12일 날 준공을 했고, 목재 수장고 및 주변 정비 공사는 내년 초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숙문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 이름이 월성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숙문대는 한자로 보면 말 그대로 학문을 숭상한다 이런 의미인데, 삼국사기에 나오는 신라 관청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역할은 신라 시대에 왕실 도서를 관리하고 또 왕세자 교육을 담당했던 그런 관청의 이름이 숙문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성하고 좀 신라 왕궁이 있던 자리가 월성이니까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12일에는 이 숙문대 전시동 준공식도 했고, 또 특별 전시 실감 월성해자 이 개막 행사도 동시에 열렸는데, 문화재청에서 이경훈 차장, 또 김연수 국립문화재연구원장, 그리고 이 전시를 주관하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관계자들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재청장을 제외하고는 문화재 분야에 이렇게 행정에서 최고위급들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하경 시장도 아주 경주에 뜻깊은 건물이 들었었다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고 그랬습니다. 전시동이 개관한 이후에 13일부터였는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12일 날은 건물 준공 그리고 이제 개막 행사를 겸해서 열렸던 건데, 그 다음날 13일부터 이 월성 발굴 조사 또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월성 해자를 실감나게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월성 해자 성 주변에 연못을 형태로 이렇게 파서 방어하는 시설이 우리가 해자라고 하는데요. 이 월성 해자와 또 그 주변의 고환경을 이렇게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전시인데,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 신라 월성연구센터 숙문대 전시동에서 일반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라고 하면 특별전 전시 내용도 좀 특별해 보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전시라고 해서 이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연구 성과들이 그 옛날 월성 주변의 모습은 이러했을 것이다, 또 이러한 동물들이 뛰어들었을 것이다, 이제 출토된 여러 가지 유물이라든가 동식물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전시인데요. 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이 월성해자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시작한 게 1984년입니다. 그리고 또 2017년부터는 월성해자 주변에 대해서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꽃가루를 분석한다든가 또 동식물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과거 환경을 연구하는 이런 고환경 분야의 조사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몇 번 이런 연구 성과를 또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그랬었는데, 특히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을 했던 월성해자 내부 퇴적층에 대한 정밀 조사에서 여러 신라시대 동물뼈라든가 식물 씨앗 또 여러 가지 유기물질들이 쏟아졌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이 월성해자와 그동안의 고환경 조사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신라시대 월성해자의 모습을 영상으로 재현을 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자에서 출토된 다양한 동식물 자료 또 꽃가루 분석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 1500년 전 이 월성 해저 주변의 환경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구현을 했고, 또 이 영상은 이 관람객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상 속 동식물 일부분이 마치 튀어나오거나 또 물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 영상이 말 그대로 사면에서 그 볼 수가 이렇게 영상이 구현이 되고 있는데요. 아주 입체적으로 막 마치 그 관람객 입장에서는 그 마치 월성 해자의 물 속에 우리가 그 다이버가 돼서 마치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영상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도를 보면은 전시 공간이 두 군데로 나뉘어서 진행이 된다고 하던데요. 이 공간들마다 어떻게 전시들이 꾸며졌을까요? 예, 그 월성 해자 크게 이제 두 개의 전시 공간 그리고 전시 공간을 잇는 통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전시 공간에서는 월성 해자를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축조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더라, 이런 연구 성과를 실감나는 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84년부터 발굴 조사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1985년에 당시에 그 조사 담당자가 작성한 현장 기록부터 이렇게 영상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도면 자료, 또 해자 의 구조물인 목재, 그러니까 나무 기둥이 세워지면서 입구 쪽에서 물이 채워지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식물, 가시형 꽃과 같은 이런 해자 주변의 식물 등을 이렇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고요. 특히 저같이 문외한인 입장에서는 이 월성 주변의 사계절을 영상으로 재현한 것이 특히 눈길을 모았습니다. 해자 주변부터 첨성대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영상으로 이렇게 재현을 해서 이 1500년 전의 모습이 이랬을 것이다 아마 추정하는 영상들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이 두 전시 공간 중간 통로에서는 이 해저에서 출토된 고온뼈라든가 가시형 꽃, 또 복숭아 씨앗을 활용해서 전시 안내, 그 동선 안내 영상이 펼쳐지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 공간은 관람객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뭐 사진도 찍을 수 포토존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밝혔는데, 뭐 공간이 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나가야 되는 공간이고, 그리고 마지막 전시 이 공간에서는 해저에서 출토된 동물뼈, 또 그리고 식물 씨앗의 복제품을 활용을 해서 가상으로 복원한 신라시대의 동식물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복숭아 나무라든가 잣나무, 가시형 꽃, 밀 등의 식물, 또 그리고 각종 곡식이 자라나는 공간을 배경으로 그 출토된 뼈를 중심으로 한 개, 돼지, 곰이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이게 고환경을 조사하는 장면, 또 유물 수습 과정, 또 각 동물 뼈와 식물 씨앗의 구체적인 모양과 색깔, 명칭, 세부, 위치도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구나라는 걸 이제 관람객들이 좀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영상이었고요. 이 전시 운영 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렇게 상영을 하고 별도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게 워낙에 실감나는 영상으로 재현을 해놓고 해서 그 교총마을로 오는 관람객들, 그리고 요 바로 또 근처에 황리단길도 있기 때문에 경주 시민들이나 또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그 볼거리이자 또 하나의 교육 공간으로서의 자리매김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적과 현대의 미디어 기술이 잘 접목이 된 상당히 좀 흥미로운 전시가 될 것 같고요. 뭐 숙문대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이렇게 좀 문화재와 관련한 볼거리들이 좀 속속히 개관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6월 30일 날 신라고분 가운데 최초로 금관이 나왔던 금관총 축조 과정을 보여주는 금관총 고분정보센터라고 하는데, 그거 하고 신라고분정보센터가 두 개의 건물이 동시에 또 정식 개관을 했고요. 이 금관총에는 적성목광물을 실제 크기로 재현한 것이 특징인데, 가보시면 옛날에 금관총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덤의 규모라든가 거기에 있는 4m가 넘는 나무 기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좀 생생한
고분에 대한 이런 이해를 높이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고요. 또 고분정보센터는 시청각 자료 중심으로 신라 고분의 모든 정보를 담아서 신라 고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이렇게 초점을 맞춘 으로 이렇게 공간을 구성을 했는데, 인근 고분군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로 준공이 있는 데다가 뭐 마찬가지로 황리단길하고도 멀지 않은 곳이고, 특히 이 고분정보센터의 경우에는 내부에서 그 노수동 고분군을 실제로 조망할 수 있도록 아주 통유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공간, 그리고 또 옥상도 여름이나 가을에 이렇게 좀 고분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휴식터도 만들어 놓고 해서 아주 좀 새로운 그런 명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 한 가지 소식만 더 알아보죠. 꼭 한번 와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주 안전체험관이 있는데 여기 도교육청에서 구성한 여기 방문객이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개관했고 올해 3월 16일부터 이렇게 체험객을 방문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 14일 날 체험 방문객 10,0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 체험을 한 번 하는데 최대 수용 인원이 80명이고 하루에 2번 운영하는 점을 고려하면 매일매일 꽉 찬 일정을 쉬지 않고 꾸준히 운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좀 단기간에 많은 체험객이 방문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예산만 옛날 북부초등학교 자리 한 197억을 들여서 만든 것인데 뭐 생활안전체험관이라든가 교통안전체험관, 생명존중체험관, 응급처치체험관 이런 5개의 체험관, 또 4D 영상실 등 여러 가지 체험 시설들이 실제 재난 상황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아서 학생들의 안전체험 교육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태원 참사라든가 최근 연이어 이렇게 쭉 알 수 있듯이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 일반 시민들, 기관단체들의 방문도 이어지면서 단기간에 10,000명을 돌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의 김종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